장래를 가지고 또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백선엽 장군의 얘기인데요. 우리 백선엽 장군은 미국식에서는 이제 한미 동맹의 상징, 그리고 살아계실 때는 우리 살아있는 전설, 또 전쟁 영웅,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간도 특설 때의 그 독립군 토벌에 참여했던 전력이 있으면서 이분은 일제 침략 전쟁을 협력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또 반박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우리 백선엽 장군을 현충원에 안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이런 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우리 강 박사님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원순 시장의 양분된 여론처럼 양분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죠. 뭐 예. 같은 맥락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도 작은 뭐 또 분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조금 저는 여기서는 좀 정치인들이 좀 용기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경우도 그러하고,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보수 진영, 우파 진영의 미래통합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게 안 되더라도 약간 좀 용기를 보였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백선엽 장군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 쪽의 정치인들이 조금 더 용기를 냈을 필요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뭐 공이 몇 프로, 그 몇 프로를 어떻게 누가 어떻게 규정을 해요? 사실은 뭐 공 70에 과 30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후에 그 뭐 그거에 대한 뭐 예를 들어 뭐 격하 운동도 있고 뭐 미화 운동도 있었지만, 그걸 놓고 보면서 공은 공대로 보고 과는 과대로 보자 하지만, 공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또 공이 70인지 30인지 과가 30인지 70인지도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상황을 약간 뭉뚱그려 놓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가는 식인데, 저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정의당에서는 이제 표현 중에 제가 딱 했던 게 6.25 전쟁 중간에 일부 공이 있었지만, 자 이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예를 들어 뭐 6.25 전쟁, 특히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의 공에 대한 평가는 다 달라요. 그리고 간도 특설대에서의 그 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또 다 달라. 본인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백선엽 장군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간도 특설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일본 일제 지하가 더 오래 지속된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더 빨리 우리가 해방 맞았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 뭐 워딩은 정확치 않아서 대체 이런 뉘앙스. 나는 그런 역사의 큰 흐름을 좌우하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존재다. 라는 식의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책임에 대한 걸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똑같이 놓고 보면 다부동 전투에서 그렇게 설명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이거에 대한 그 비중, 공과를 노는 그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있죠. 백선엽 장군이 있어서 다부동 전투를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 전체에 뭐 적화를 막았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백선엽 장군이 없어서 그 양반이 그 역할을 못해서 우리가 말하는,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 해방 전쟁이 승리를 했으면 지금 민주당이 있었을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을까요? 이런 논쟁이 있었을까? 이런 거지. 뭐 간도 특설대 거에 대한 것도 논쟁이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사실은 그 간도 특설대에 복무했다는 기록은 분명히 있고, 그건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으니까. 누구랑 싸웠는지, 거기서 과연 당신은 뭐 국적이 조선이죠. 조선적이거나 조선 출신의 독립군이나 누구를 과연 살해하거나 체포하거나 뭐 어떻게 뭐 고문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입증된 게 있는지부터 해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근데 결과 이게 보면은 역사적 사실과 역사학자의 끊임없는 대화와 대결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사실을 현재의 관점에서 우리가 재단하는 거잖아요. 우린 그때 살지 않았어요. 우린 신도 아니야. 저는 뭐 이게 너무 과한 평가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고
신처럼 그때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행적을 칼로 무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는 게 그런 의견은 우리한테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옳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늦게 태어난 자들의 횡포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그 가슴 아픈 삶 그리고 그 치열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게 뭐냐면 그 식민지 시절의 그 젊은이로서의 자기의 정체성과 이런 거에 대한 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자기의 순성을 잃지 않는 그 치열한 삶에 대한 존경이란 말이에요. 네. 하지만 그 시기를 살았던 그 모든 젊은이들이 윤동주 시인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누구든 그 자기의 삶은 소중하고 치열해요. 예. 뭐 지능이 모자라고 학식이 모자라고 어떤 그 사회적 관계의 지원이 모자라서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요. 뭐 누구는 좀 훌륭한 것 같고 누구는 안 훌륭한 것 같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 그 시대를 살았던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그 젊은이들의 고뇌와 그 상처와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의 행동에 대한 거거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늦게 태어나서 그들에 대해서 너무 어찌 보면 편의적으로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의견을 갖는 것도 자유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갖는 건 자유지만 아무도 정의를 독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예. 이런 정도지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지금 이제 통합당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 게 통합당은 지금 현재 이제 육군장이잖아요. 육군장을 이제 국가장으로 해달라. 그리고 대전에 지금 안장할 예정인데 이걸 동작동 국립묘지로 좀 해달라. 그리고 대통령도 좀 나오셔서 한번 조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리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뭐 괴리되어 있는 주장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뭐 저 동작동 현충을 해서 뭐 파묘한다는 법도 나온 판인데 근데 뭐 인류 역사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네. 조선의 역사만 뒤집어 봐도 예. 그 죽는 시기에 예. 굉장히 명예롭게 장례가 치러지는 경우도 있고 뭐 비참하게 장례가 치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네.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장례라는 거 그다음에 어떤 한 사람을 뭐 영웅으로 만드는 거 최소한 그 비참한 존재로 만들지 않은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들이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 그냥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가 나중에 아주 그냥 정난공신으로 부활하는 수도 있고 아주 탁월한 정치인으로 호사스럽게 장례를 치렀다가 그 무덤이 파헤쳐지고 관이 쪼개져서 부관 참치 당하는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점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요구할 수는 있어요. 해달라고. 받고 안 받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힘을 가진 자들의 용기입니다. 그런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죠. 요구는 다 할 수 있다고 보죠. 예. 자, 근데 지금 그 권력 가진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인데 이제 민주당의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김홍걸 의원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 법입니다. 그게 이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데 이 개정안의 요점은 그거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또 훈장, 포상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쪽 의원이 발의하면 거의 다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결국 지금 친일 반민족 행위자분들은 다 이장을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은 현장에다가 그 친일 반민족 행위 내용을 이렇게 적실해서 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결국 이 논란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법이 이제 국가를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 규율이라고 하면 네. 법과 도덕은 좀 다르죠. 네. 법은 말씀하신 대로 그 규율을 하기 위한 근거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만들려면 만들겠죠. 근데 이제
뭐 이해찬 대표의 소망대로 앞으로 민주당이 뭐 20년, 뭐 30년, 100년 동안 이제 일당 집권 체제를 쭉 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만에 하나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집권을 했는데 그 정당이 집권을 해서 이런 식의 이제 그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면 뭐 이 법을 또 바꾸겠죠.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법은 뭐에 됐지? 그 법은 뭐예요? 법이 꼭 그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아닐 거예요. 예. 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강제하는 수는 있겠는데 법이 폭력의 도구나 근거가 되면 안 되죠. 폭력이라는 거는 꼭 물리적 폭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역사에 대한 정말 난폭한 해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각자는 다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진리를 독점할, 정의를 독점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는 거라고. 네. 오늘 시사 하나만 적중에서 말씀드리면 다양성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의 끝은 결국은 독재라니까. 예. 우리가 예. 전통적인 의미의 독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독재자 하나가만이 아니라 하나의 이념과 하나의 가치로 모든 생각을 강요하는 게 독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시기에는 우리가 기존의 그 독재를 무너뜨린 뒤에 또다시 유사한 독재로 간 경우도 많이 봤어요.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의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츠바이크가 쓴 그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라는 책이 있어요. 츠바이크는 그 히틀러 시대에 이 글을 쓰면서 누구를 찾아냈냐면은 칼뱅을 찾았어요. 칼뱅. 종교개혁가 칼뱅이에요. 뭐 잘 모르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개신교 역사를 얘기하면은 1세대가 루터란 말이야. 예. 루터의 95조 반박문을 통해서 그 카톨릭의 철벽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루터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 2세대가 칼뱅이에요. 칼뱅, 뭐 찌뱅글레 쭉 가서 칼뱅이 따지면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예요. 네. 장로교의 뿌리가 칼뱅이야. 칼뱅이 뭐예요? 그러면 그 카톨릭의 그 세속화되고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거의 하나의 이념과 하나의 가치와 하나의 룰을 강요하는 그 체제, 그 독재란 말이야. 종교 독재, 정치 독재의 권력 독재에 저항해서 그걸 무너뜨린 개혁가란 말이야. 종교 개혁가. 그랬던 칼뱅도 자기의 주장을 펴다가 자기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학자를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카톨릭에서 그 카톨릭의 권위가 무너지고 정치 권력에 막 흔들릴 때 그 희생양으로 삼았던 게 마녀 재판이잖아요. 그 힘없는 여자들을 마녀로 몰아서 화형을 시켰잖아. 그게 중세란 말이야. 그게 끝나고 이건 16세기야. 16세기에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가, 역사에 남아서 우리가 존경하는 역사에 남은 종교개혁가 칼뱅도 자기와 생각이 틀리다고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학자를 화형을 시켜서 나머지 사람들 입을 막았어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기존의 체제에 덤벼들어서 그 체제의 모순을 깨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든 뒤에 내가 그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네. 늑대와 싸우다 보니까 내가 늑대가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 예. 다양성,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으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나의 야만성과 독단, 독재가 꿈틀거리며 살아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그 시사적중은 장래 조문 전국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양쪽 분열된 여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봤고요.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강 박사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치인들한테 좋은 그런 자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